네, 총각 뱃사공 아니고요. 네, 실버 시사 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금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호영입니다. 네, 자 불금이 더워서 불금 같고요. 네, 불 타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예, 저희가 그저께 했던 이 뉴스 클립도 또 1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실버 우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하루의 중심에 있는 네 가지 뉴스 잘 골라오셨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 어제 나왔죠. 네,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후보가 통과를 했는데요. 네. 이로써 8.28 전당대회 본선에 이 3명의 후보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당 대표, 네. 네, 중앙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당대표 본선을 위한 컷오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날 예비 경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 선거인단 383명 중 383명 중 344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89.8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뭐 어대명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 후보의 본선행은 예상이 됐지만 7명의 후보 중에 누가 될지 참 관심사였거든요. 네,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97그룹 중 이제 재선의 이제 강훈식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당내 진보 성향 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를 중심으로 한 86세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네. 또 다른 97그룹 재선 박용진 후보는 대표적인 비주류 소장파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명 조금박해의 일원으로 쓴소리를 반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내 지지세는 좀 약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입니다. 네, 여러 순위에서도 사실은 좀 예측이 되긴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진짜 당대표, 진짜 최고위원들을 뽑아야 되죠.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 뒤에도 두 후보는 단일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게 가치 중심 연대가 아니라 반 이재명이라는 구호로 묶이는 단일화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아마 당대표를 뽑는 날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특히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슈들이 많은데요. 경찰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26일에는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이렇다면은 또 관련 소식들 저희가 뒤에서 한번 또 이 부분만 특별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컷오프를 통과한 3분 오늘 정치 교체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내놓겠죠. 네,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이렇게 당대표 후보 3명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아마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게다가 세 후보는 이 일정에 앞서서 공명선거 실전협약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에도요. 주요 후보분들 계속 인터뷰 섭외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YTN 라디오 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후 강원도 춘천시로 이동해서 영서 지역 당원 및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표심을 공략한다고 하고요. 네. 강훈식 후보의 경우에는 라디오 출연 그리고 지지자와의 비공개 면담 일정 소화한다고 합니다.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회 이후로 광주로 내려가서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 교구장과 차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최고위원 출마는 17명이나 됐습니다. 일단 컷오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17명이 출마한 가운데 고민정, 고영인,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윤영찬, 장경태, 정청래 이렇게 8명의 후보가 통과를 했는데요. 네.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똑같이 4명씩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5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예고했습니다. 자, 최고위원 5분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사가 높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조대왕함 차기 이지스 구축함인데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지난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 귀국길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 김 여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참석해서 황금색 소형 손도끼로 정조대왕함과 연결된 진수줄을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가위로 테이프를 절단해서 샴페인병을 선체에 부딪혀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 의식에도 김 여사가 참여했습니다. 예. 이 진수줄 자르는 게 아기의 탯줄에 비유한 해군의 오랜 전통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진수식에서 대통령 부인이 진수식
진수줄 이 물러나가다라는 뜻이겠죠. 이 진수줄을 자르는 모습은 여러 차례 있었죠. 네, 1974년 애틀랜틱 배런호를 이제 당시 고 유경수 여사가 맡았다고 하고요. 네. 또 2005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유조선 유니버셜 퀸호의 이제 진수줄을 자르는 역할을 했고요. 2018년에는 김정숙 여사가 한국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서 참여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방을 지키는 힘을 실어준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축사도 대통령이 있었죠? 네, 윤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 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은 전용기도 같이 탔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만났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요? 네, 이 메시지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이 만난 건데요.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먼저 이틀인가 며칠인가 고생했다 이렇게 권성동 대행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권성동 대행이 가벼운 목례로 반응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배현진 최고위원은 사실은 지금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가 아닌 사고로 권리돼 있는 그 대표 체제가 아닌 비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지도부 총사퇴까지 하는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상납 의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어제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김 대표가 이날 조사에서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성상납 당시 정황과 접대 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 대표에게 권했고 함께 나눠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김 대표는 지난달 첫 경찰 접견 조사에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서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강신업 변호사는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다가 지금 또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대표를 무고죄로도 고발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네요. 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어쩌면 뉴스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지만 더 정확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부른 추측보다는 좀 더 정확한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건희사랑 회장이었는데 물러났다고 했죠? 네, 강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 지키기 위해서 정권 교체 반드시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희사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물러나면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 관리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 사퇴 이후에 대해서는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말을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한동훈 법무장관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위탁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갔는데 법인카드 유용 얘기도 나왔어요.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재명 의원 관련 죽음이 벌써 4번째다. 이번 분은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고 입건 대상도 아닌데 갑자기 사망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는지라고 말하면서 한 장관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잘 수사해서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 말을 함으로써 뭔가 좀 이슈를 어쨌든 노출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JTBC에서는 추가 소식들을 보도하면서 단순 참고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어요. 네, 김혜경 씨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김혜경 씨의 최측근인 배모 씨의 지시로 이제 당시 이제 카드 식당이나 가게에서 결제한 카드가 있었는데 네. 결제가 취소됐고 다시 법인 카드로 대금이 지불됐다 이런 이른바 카드 바꿔치기.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법카 바꿔치기에 김 씨의 개인 카드가 쓰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개인 카드가 쓰인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경찰은 사실 김 씨가 단순한 참고인이고 다시 소환한 일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분은 뭐 기무사 요원이었고 또 성남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일 때.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때와 겹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즈음에서 이제 김 씨, 돌아가신 분은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와 인연을 이 당시에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배달 그리고 카드 내역을 경찰이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겁니다. 네,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없도록 좀 잘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되면서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대법관이 되려고 해도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열띤 토론이 있었죠? 네, 김도 법사위원장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네. 한 장관은 본인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1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 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도 있고 이제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왜 법무부에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 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과도 좀 설전을 주고받았죠. 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그럼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시냐 이렇게 맞받았고요. 네. 김 의원이 이제 말을 끊으면서 질의를 이어갔는데 한 장관이 이에 대해서도 호통을 치실 거라면 제가 듣겠는데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한테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지금 또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또 난처한 경우도 많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뉴스 감사드리고요. 네, 셀버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